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9일 G20 회의 기간 중 그동안 미뤄지고 있던 미중 무역 협상을 90일간 재개하기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협상 기간 중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잠정 보류하기로 하면서 기나긴 미중 무역 전쟁의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회의 시작 전에는 트럼프는 완전한 승리가 목표라고 하며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했었고, 중국은 평등한 대화와 협력을 요구했었죠. 90분간의談判 끝에 일단 휴전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되었는데요.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의 배경과 함께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피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미중 무역 전쟁의 계기가 된 미국의 배경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를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요. 그때의 표어인 Time to get tough를 트럼프가 자주 언급했다는 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점이죠. 작게는 외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보지 않고 크게는 G2가 아니라 G1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이 대통령일 때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던 소련 붕괴에 씨앗을 심고 다시 새롭게 G2로 부상하던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20년을 안겨준 것처럼 이번 트럼프도 G2인 중국을 박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중국, 멕시코 등 불공정 수출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특히 중국은 타국의 기술을 훔치고 자국 내에서는 외국 기업에 차별을 두는 등의 행태로 불공정 무역의 끝을 보여준 만큼 미국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화웨이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에 가장 앞장선 기업인 화웨이 역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찍힌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중무역 적자까지 커지고 있는 미국이 드디어 칼을 빼든 거죠. 그럼 중국이 그동안 자행한 행태를 보시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전망 영상에서 말했듯 중국 내에서는 자국 기업에 국영기업 보조금을 지급해 불공정한 시장을 만들기도 하고 기술을 강제로 이전시키거나 몰래 염탐하여 기술을 훔치기도 했죠. 2017년에는 국가정보법을 시행해 정보를 강제로 빼갈 수 있게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즉, 자국 기업은 보호하지만 외국 기업은 기술만 훔치고 물건은 사지 않겠다는 거죠. 중국은 예전부터 그랬었는데요. 1800년대의 중국은 양무운동을 통해 서양식 문화는 거부하고 군사기술 등 자국의 이익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자국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태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중국몽과 그 첫걸음인 1대1로 사업을 발표하면서 야심을 드러내는 등 결국 제재를 자초하고 맙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는 극명한데요. 미국은 중국의 기술 도용을 법으로 금지하라고 하며 미제품을 더 많이 수입해 주기를 요구했고,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붙이는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타국과 평등하게 해주길 원하죠. 미국은 공정을, 중국은 평등을 원하며 오히려 미국이 시장의 불합리를 법으로 제재하기를 원하고 중국이 자유시장 경쟁을 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판매자의 입장인 중국은 소비자 입장인 미국에 비해 피해가 큰 만큼 G20 이전에 미국산 대두를 54만 톤 주문하는 등 화해의 사인을 보냈고,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화해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장비들에 관해서라고 한정지어 이야기했고, 화웨이는 통신기업인 만큼 대부분의 거래 품목들이 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재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한편 그간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인데요. 우리나라의 수출입 1위인 중국과 2위인 미국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어느 한쪽의 선택을 강요하니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큰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산업인 반도체는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가 화웨이에서 각각 8조, 5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삼성은 전체 매출의 3%, SK 하이닉스는 12%에 달하는 액수이고 중국 전체로 보면 각 기업의 매출은 18%와 39%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죠. 대만의 시장 조사 기업 D램 익스체인지에서는
이번 화웨이 사태로 D램 가격이 3분기에 15%, 4분기에 10%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비관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계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서는 2020년 스마트폰 전망치는 삼성이 20.3%에서 24.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화웨이가 빠진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며 이익 보는 부분도 있죠.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고 그렇다고 적이 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네요. 앞으로 협상은 잘 진행될까요? 협상은 재개되었지만 상황을 타개할 만한 요소는 적습니다. 협상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중국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초창기 관세가 부과됐을 때 더 공정한 무역으로 협상했으면 모를까 지금은 늦었습니다. 게다가 6월 27일에는 중국을 압박하는 많은 안건들이 통과됐는데요. 우선 북한조선무역은행 돈세탁 관련으로 중국 교통은행, 중국 초상은행, 상하이푸 등 발전은행 등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심할 경우 이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 못할 수도 있죠. 또 환율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환율 조작을 상계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개정안에 공공의견 수렴이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 목록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부터 진행해왔던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아직 풀어줬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게 되면 홍콩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고 티베트, 위구르 등의 소수민족이 독립을 외치고 있는 중국 역시 과거 소련처럼 붕괴될 수도 있으니까요. G2가 아닌 G1 체제로 가고 싶은 미국이 정말 노리고 있는 것은 중국의 체제 붕괴인 것 같은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고 나이키, 아디다스 등 중국 공장이 있는 미국 기업들도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무역 전쟁 완화를 요청하는 등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협상은 대선까지 낮아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중무역 협상 재개는 말 그대로 협상만 재개했을 뿐이며 화웨이에 대한 강경책이나 기존 관세는 유지되는 등 변한 것은 없습니다. 즉 아무것도 이루어진 바는 없는데 이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호도하는 기사나 영상, 여론 등이 나오면서 다시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거르시면 됩니다. 아직도 미중 양측에서 추구하는 결과는 다르고 그 이견은 조금 더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화웨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출하량 감소로 인해 평택의 삼성 3-4 공장 라인 증설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용인 원산면에 들어오는 SK 하이닉스 역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긴축해야 할 상황이지 생산 라인을 확장시킬 때가 아니니까요. 게다가 30일 아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 대미 투자 확대도 요청했는데요. 화웨이 거래 금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거래해도 된다는 확답을 준 것도 아니죠. 또 대미 투자 확대 시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국내 부동산에 새로운 대기업 호재가 터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겠네요. 이번 미중무역 협상 재개로 인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일시적 정전일 뿐입니다. 미국의 완전한 승리가 될지 중국의 평등한 무역이 될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상의 국제적 위험 요소가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서 눈앞만 보고 있는 반등론자들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